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 한번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들의 위력을 보여주려고 했다가 잠수함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공산주의자들에게 나라 망할 뻔한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공산주의자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대적하자,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자 라고 하는 이런 릴레이를 내부에서 비난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군다나 좌파들이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은 걔들이야 뭐 원래 공산주의자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옆 나라가 완전히 사기를 당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애지중지하는 자체 개발 전략 잠수함 신포급이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SLBM 시험 발사 과정에서 파괴되어 최근까지 대대적인 수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셰일 부분은 물론 엔진까지 파손된 정황이 식별되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 가운데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잠수함인 신포급 북한명 824 영웅함 전략 잠수함이 지난해 10월 19일 소형 SLBM 발사 과정에서 선체 손상이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몇 달간의 수리 공사가 실시되었다고 38로스가 현지 시각 1월 7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9일 우리나라의 현무 4-4 발사에 자극받아서 KN-23의 파생형으로 추정되는 소형 SLBM을 신포급에서 발사했는데요. 당시 발사된 미사일은 590km를 비행하면서 원형인 KN-23과 마찬가지로 팝업 기동을 보여주는 등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은 미사일 발사 실험 직후에 잠수함 정박지인 신포기지에서 드라이도크로 옮겨져 약 2달간에 걸친 수리를 받았으며, 미사일 발사관의 부분의 셰일과 엔진 부분에 상당한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38로스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당시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발사 후에 닫혀 있어야 할 셰일 상단의 미사일 수직 발사관 뚜껑이 그대로 열려 있는 모습이 식별되었는데요. 이번 파손은 수직 발사관 개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잠수함 내부에 상당한 침수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신포급의 수리를 마치고 신포기지 부두에 이 잠수함을 정박시킨 채 다음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디 다음 도발 때는 미사일 발사 후에 다시 부상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게 신포급 잠수함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SLBM 실험 테스트 베드용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겠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SLBM 한 발 쏠 수 있으니까 유사시에 이거 가지고 또 한 발 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전략 잠수함이라고 해서 로미오급 잠수함의 동체를 느리고 그 동체 부분의 셰일, 이걸 셰일이라고 해요. 돛이죠, 돛.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함교라고 하는데, 함교는 군함의 정상에 있는 이 브릿지를 함교라고 하고, 여기는 돛이라고 해요. 셰일. 그래서 과거 대항해 시대 때 범선의 그 돛이 있는데 이 바람 받는 부분, 뭐 그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셰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함교라고 하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셰일 부분에 위에다가 뚜껑을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미사일 한 발 심어서 미사일 쏘아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미오급은 이 뒤에 셰일 뒷부분을 이제 뒷부분으로 느리고 거기다가 아주 거북이 등짝처럼 불룩하게 솟구쳐서, 로미오급이 덩치가 작으니까 그렇게 해서 동체에다가 한 3발 정도의 SLBM을 꽂는 이런 개조 개량 작업을 현재 로미오급이 하고 있고, 아직 로미오급은 SLBM을 쏘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쏘고 있는 SLBM은 다 신포급에서 쏘는데, 작년 10월 19일 날 우리 현무 4-4 발사 실험하고, 북한도 KN-23이죠.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이 변칙 풀업 기동하는 이걸 수중에서 발사하는 SLBM 버전으로 개조 개량한 그런 탄도미사일로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거 보면 참 실력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 신포급을 바다로 진짜로 가지고 나가서 쏘았는데, 주로 SLBM 쏠 때는 수중에서 한 50m 정도의 이 수심에서 쏩니다. 그렇게 해서 그 50m를 뚫고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해수면으로 부상해서
여기서 이제 제대로 점화를 하고 그리고는 590km를 날아갔어요. 성공한 거죠. 그러면서 날아가면서 또 팝업 기동도 하고 이렇게 성공했던 발사 실험이었는데 문제는 그 발사 실험한 잠수함이 이렇게 부상을 했는데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네요. 안 다친 겁니다. 쏘면 뚜껑 열고 미사일 쏘고 당연히 뚜껑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이 뚜껑으로 인해서 이 해치로 인해서 뭔가 강력한 물의 수압을 버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부의 미사일 발사관 내부는 뭐 그다지 그 압력이 강한 수압을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 해치보다는 뭔가 수밀 그러니까 물을 방수하는 이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38 로스의 분석은 이 뚜껑이 안 닫혀가지고 발사하면 닫혀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안 닫혀서 물이 들어가고 그 물로 인해서 내부로 물이 또 새 들어가서 잠수함의 엔진 부분, 배터리 부분 이런 곳에 물이 침수가 되어서 이제 지난 2달여 동안 그걸 말리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다음에는 뭐 그냥 조금 더 사고가 크게 나서 뭐 사람은 다 구출되고 그리고 잠수함은 꼬르륵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 이야기를 꺼내면 극우, 수구 꼴통이 되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비판하면 욕을 먹는 이상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정당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멸공이라는 단어에 강력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 소신 발언과 소통으로 대중적인 인지도와 인기가 높은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자신의 개인 SNS에서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정 부회장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SNS에 난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태그를 달았다가 좌파들의 비난을 받자 반공민주주의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 삶의 길이다 라며 자신을 비판하는 좌파들에게 일침을 가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해시태그로 멸공을 달자 SNS에서는 멸공 태그 달기 릴레이가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멸공 분위기가 확산되자 정치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윤호중은 정용진은 철없는 멸공놀이, 윤석열은 철없는 일배놀이를 하고 있다 라고 꼬집었고 김태년 역시 중국을 자극하는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라며 생각 좀 하고 사리 긁지 못한 행동은 자제하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역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입만 살아서 떠드는 게 참 보기 그렇다 라며 천박함도 문제지만 멸공하려면 다 죽여야 하는데 정영진 씨는 군대 면제다 라며 조롱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야당의 반응이었는데요. 야당 대표인 이준석은 정책 메시지가 잘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념 메시지가 들어가면 손해 라며 멸공 언급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의 이용호 의원 역시 좌우막론하고 멸공 외칠 때가 아니다. 이쯤에서 멈춰라. 시대가 어느 때냐. 1950년 60년대 구호는 안 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영진 부회장의 행보에 열광하는 것은 공산 이념을 추구하는 자들이 번영 가도를 달리고 있던 대한민국 국운을 꺾고 민생을 박살낸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짓밟아 놓았기 때문인데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를 없애자는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소신 있는 이런 투철한 자유민주주의자인 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뭐 이런 회사들을 운영하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의 행보를 보면서 앞으로 장볼 때는 주로 이마트를 이용해야 되겠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는 이마트가 거의 유일한 대형마트로 있으니까 그거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 혹시 백화점 갈 일 있으면 신세계백화점을 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해봅니다. 햄버거가 먹고 싶으면 노브랜드 버거 여기에서 또 출시한 햄버거 버거 그 브랜드 있죠. 그래서 노브랜드 버거 이거 사용해 줘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멸공이 잘못된 겁니까? 공산주의를 배격하자. 자본주의자로서는 자본주의의 상징인 부르주아 재벌로서는 당연히 멸공해야 되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자들에게 우리 강토가 짓밟히고 수백만 명이 이산가족이 되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멸공하자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여당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들이 그런 자들이니까. 그들이 자기애들은 아니라고 우기지만 사실은 뭐 멸공당해야 될 자들로 저는 생각을 하니까 뭐 그래서 걔들은 우리를 때린다고 하니까 반항한다라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 정영진 부회장의 이 멸공 이 해시태그에 릴레이를 해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마트 가서 멸치와 콩을 사서 멸콩 그래서 멸공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또 하고 이게 또 릴레이가 돼서 뭐 나경원 의원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릴레이를 했죠. 그걸 가지고 당내에서 이걸 비난하는데 저는 이 이준석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정말 헷갈립니다. 제가 방송국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고 분장실에서도 만나고 자주 만나던 사람이라서 저는 한 번도 이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정책 메시지가 잘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념 메시지가 들어가면 손해다. 아니 멸공을 하자는 게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대한민국 존립 생존의 바탕인데 멸공을 하자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야당의 대표다.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리고 이용호 의원 이 사람 전북 남원 출신에 과거 다른 당에 있다가 이제 여기로 갈아탔는데 다른 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또 다른 당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온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기가 원래 그쪽이다 보니까 그 짝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50년대 60년대 이데올로기냐. 때가 어느 때기는 다른 전 세계는 50년대 60년대의 냉전을 벗어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냉전을 하고 있는 데예요.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는 다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 새로운 이념 전쟁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념 전쟁 체제로 다시 들어간 이 새로운 이 시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짝이라고 해서 정말로 마음이 보수로 전향을 해서 이쪽으로 온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어봐야 뭐 공천도 못 받겠네. 갈아탔으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공천 못 받겠네. 여기서 근데 이 짝당 공천 못 받으면 나 끝나니까 차라리 저 사람 이거 될 것 같으니까 저기 가서 내가 뭐라도 한 자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오지 않았다면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비난하고 옆에서 촉새처럼 입을 나불거리고 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고 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끌어안고 했으면 안 해야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 하고 말아야지. 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입을 놀리냐 이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진짜 정체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멸치하고 꽁치, 콩 이런 거만 하는 릴레이하는 비창의적인 거 하지 말고 아주 좀 창의적으로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템 없을까라고 봤는데 민경욱 전 의원이 정말 창의적인 또 이마트 장보기를 했네요. 이분은 부추, 정어리, 선풍기, 거제도산 문어, 모나미 볼펜, 르라보, 향수, 면도기, 필통 그리고 패딩 이렇게를 사야 된다.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그걸 세로로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로로 읽으면 뭐가 되냐. 부정선거 모르면 필패라고 하네요. 정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아무튼 멸공해야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옆나라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부으며 반도체 굴기를 벌였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실패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타도를 외치며 지난 3년간 최소 6개의 프로젝트에 최소 23억 달러 이상 거금을 투자했지만 해당 사업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재 시각 1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업 발표와 관영 매체 보도, 정부 문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 나라는 최소 3년간 최소 6개 이상의 신규 반도체 프로젝트에 최소 23억 달러 이상을 퍼부었으나 우한 흥신 반도체 제조 HSMC,
취한 신직접 회로 QZIC 등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 프로젝트는 모두 실패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과감한 것은 무려 23억 달러 이상의 돈을 퍼부었지만 생산된 반도체는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 23억 달러는 중앙정부의 직접 투자만 집계한 것이고 지방정부와 공기업 등의 간접 투자까지 합치면 반도체 굴기에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는지 추산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옆나라의 반도체 굴기는 곧 그 나라 황제로 등극할 그 인물이 직접 지시해서 추진된 사업인데요. 그 인물이 자신의 모교의 회사라며 직접 챙겼던 칭화윤희는 지난해 말에 파산했고 그 인물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 출자기관 등을 동원해서 밀어주었던 HSMC는 공장을 짓는 척 하다가 경영진이 돈을 갖고 잠적하는 등 그 나라 반도체 굴기는 처음부터 온갖 구설에 시달려온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나라가 반도체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돈만 퍼부으면 될 줄 알았다 라며 결국 돈만 날렸다 라고 조롱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국가 시스템이 엉성하면 23억 달러를 쏟아붓고 단 한 개의 반도체도 못 만들어내는지 그 비결이 되려 궁금해집니다. 지금 여기는 직접 투자, 중앙정부의 투자인데 지방정부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 또 기업 투자자 이렇게 다 합하면 이거 정말 뭐 수십조 원, 수백조 원까지 늘어나는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알려드렸는데 그걸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 전문지 아니겠습니까?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도를 팩트 체크를 해줬네요. 뭐 제가 그동안 계속 해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나라는 오직 한 사람의 입에 의해서 모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무시하고 오직 국가에서 뭐 내 돈 아니니까 써라 라고 해서 썼는데 그걸 밑에서 전부 다 그냥 새고 흐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누적이 되어서 국가 경제를 말아먹고 그래서 결국은 국운까지 내려가는 또 왜 그 사람의 이 목적 자체가 민생을 더 안정시키겠다. 우리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겠다. 이 목적이 아니고 한 사람의 황제 등극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경제가 그 목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다. 라는 결론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과 부동산 사태 그리고 연료 문제 모든 것들이 복합이 되어서 빨리 그날에 아주 가시적인 화끈한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그러려면 이 전 세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공급망 문제, 디커플링 이게 확실히 잘 되어서 그 나라를 아주 고립시키는 이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하면 제가 뭐 매일 말씀드리지만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됩니다. 단결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